동부와 남부 지역을 덮친 겨울철 한파로 8명이 숨졌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주행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돌격 소총 등 대량 살상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방역의 목적이 아닌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모와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문화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에즈리케어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뒤 박테리아균에 감염돼 숨지거나 실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12개의 주는 해당 제품의 사용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여 있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한국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역사 문화 교육기관으로 재단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무슬림 출신 의원을 외교위에서 축출하는 등 공화당 주도의 강경 노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 반대 8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109명도 찬성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망명한 집안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리아 살라사르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살상과 기아 사태를 거론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면서 레닌과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이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두고선 350만 명이 기아로 숨졌다고 적시했습니다. Kim Jong-u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his neighbors and us with nuclear bombs while impoverishing his own people. 하원은 또 과거 이스라엘을 비판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무슬림 출신의 이란 오마르 의원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공화당은 딱 한 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I didn't come to Congress to be silent. I came to Congress to be their voice. And my leadership and voice will not be diminished if I am not on this committee. 무슬림 의원 축출 결정을 두고 백악관도 즉각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강경 행보가 갈수록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의 살인 한파와 눈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이번 주에만 8명이 숨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55도까지 순식간에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피부가 10분만 노출돼도 동상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립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대형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부수며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로가 꽁꽁 얼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살인 한파와 눈폭풍으로 이번 주에만 8명이 숨지고 40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Outside in weather that is extremely cold, below 20 degrees, frostbite sets in very quickly and you can die. Took out some flashlights for tonight. If it doesn't come back on, we started a fireplace, put some pots on the gas burning stove. 이번 한파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한인 회장님들하고 지금 연락을 해서 혹시 피해 상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는 6일까지 뉴욕과 보스턴, 포틀랜드 등의 동북부 지역에 역대급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메인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Important fact is going to be remaining indoors this weekend if at all possible. This is a great reason to stay home and maybe watch Netflix. 전문가들은 한파에 맨 피부가 노출될 경우 10분 안에 심각한 동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에서 하마터면 총기 난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한 남성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선셋 블러버드와 고든 스트릿에 위치한 한 고층 아파트에서 24세 브렉스톤 존슨을 조사하던 중 대량 살상용 무기들과 탄약이 쏟아져 나와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존슨의 집에서 샷건 1정과 돌격 소총 2정, 장총 1정, 권총 3정 등의 총기와 2개의 방탄조끼 그리고 1000발 이상의 탄약을 발견했고 이 중에는 불법 총기 2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전에도 아파트 경비원들과 건물 밖에 있는 시민들을 위협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남성이 아파트 아래에 있는 공원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great police work and great teamwork by community members and our police officers to take the suspect off the streets and possibly prevent something of a heinous crime like a mass shooting. 한편 존슨은 보석금 $50만 책정된 채 수감됐으며 경찰은 불법 총기 소지를 비롯해 총기 난사 계획과 동기, 구체적인 범행 계획, 조준 사격 계획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총기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메인주에서는 학교 교사와 경비원들의 총기 소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내 교사들과 직원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정된 교육과 훈련을 인증한 직원들에 한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학교 소유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시골 지역이나 학교의 관리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교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총기 난사범이 한 학교의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한 적이 있으며 오늘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도서관에서도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경찰관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지만 이제는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스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권에 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방역의 목적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한국.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가 사라진 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등의 전염병을 거치면서 팬데믹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마스크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 역시 마스크를 애용하는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따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평소보다 표정 관리도 덜 신경 쓰면서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마스크를 쓸 때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뭐 10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이러면은 좀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걸로 가리면은 훨씬 더 또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청소년학회가 청소년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주 목적이 방역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즈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동아시아 특유의 예의범절,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도 마스크 착용자가 많은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황사 등 심각한 대기 문제가 호흡기 질환 우려를 키우면서 마스크 착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무면허 마사지 시술과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한인 여성을 포함한 3명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홀카운티 경찰국은 1월 25일 조지아주 홀카운티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63세 윤석선 씨를 잠복 수사 끝에 애틀랜타 고속도로의 업소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무면허 마사지 시술과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과 성매매, 성범죄 혐의로 41세 리완과 48세 루친 차이를 추가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한 회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에즈리케어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박테리아균에 감염돼 시력을 잃고 사망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최소 50명이 박테리아에 감염됐고 1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일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 보건국은 감염이 눈과 폐, 혈액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녹농균의 변종에 의해 발생했으며 해당 감염이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에즈리케어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감염과 인공 눈물의 확실한 연관성에 대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CDC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공 눈물 제품을 사용하고 노란색이나 녹색의 눈꺼풀에 분비물이 생기거나 통증 또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다시 한인사회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 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은 지난 2020년 LA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매입한 후 재개발을 위해 철거 절차를 진행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LA 흥사단 등 한인 단체들과 한국 정부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소유주와 협상을 진행해온 결과 마침내 최종 매입에 이르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 흥사단 건물을 역사문화교육기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인 사회와 활용 방안을 논의한 뒤 재단장을 거쳐 오는 2025년 8월 15일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흥사단 옛 본부가 LA시의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주나 연방 차원의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한 주유소에서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라바마주 경찰국은 지난달 30일 10번 고속도로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기가 발견된 날에는 1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29살 남성 크리스토퍼 민스가 숨졌다면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이 인근 주유소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민스는 지난달 30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가운데 균형을 잃고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살인이나 폭행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B뱅크가 금리가 높지만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적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 계좌를 출시했습니다. CBB뱅크는 2023년 세이빙 플랜 캠페인의 일환으로 높은 이자율과 입출금이 가능한 하이힐드 세이빙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힐드 세이빙은 3.50%의 높은 이자율을 비롯해 정기 적금과 달리 6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 계좌입니다. 하이힐드 세이빙 가입을 위한 최소 계좌 개설 금액은 $5,000며 CBB뱅크의 체킹 계좌를 통해 세이빙 계좌로 매월 최소 1회, 최저 $50의 자동 이체가 완료돼야 합니다. 한인 시니어들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등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한인타운에 확대됩니다. 클레버케어 헬스플랜은 오늘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서비스 안내와 가입 등을 안내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하고 한인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보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신설된 커뮤니티 센터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 시니어들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이 상주할 기획입니다. Each of the culture they have very different needs, as well as also that a very different flair in terms of approaching healthcar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improving a lot of the Eastern medicine. 노래하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그 액티비티를 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집에 이렇게 혼자 계시지 말고 여기 오셔갖고 언제든지 서로 간에 소통하고 메디케이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한인타운 센터는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명상과 요가 등 웰빙 주제에 대한 클래스와 세미나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췄지만 유럽과 영국은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유럽과 영국이 기준 금리를 모두 0.5%포인트 인상하는 대폭 조정, 이른바 빅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현지 시간 2일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유럽중앙은행은 9월과 10월에는 0.75%포인트 인상인 광폭 조정,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12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연속 0.5%포인트 인상폭을 유지 중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연 4.0%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추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영국은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아직까지 여전하다고 보고 금리 인상폭을 유지했습니다. Headline inflation has gone down, and more so than we had expected, and that many had expected. But underlying inflation pressure is there.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다음 회의 때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3월에도 대폭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유럽 경제는 기대보다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다가올 여러 분기에 걸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도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추가 군사 지원 방침도 내놨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 1주년이 되는 이달 24일 전까지 10차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조치를 석유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introduce with our G7 partners an additional price cap on Russian petroleum products. And by the 24th of February, exactly 1 year since the invasion started, 유럽연합은 추가 군사 지원 방침도 내놨습니다. EU 이사회는 유럽 평화기금을 통해 총 5억 유로, 우리 돈 6,700억 원을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을 폴란드 등 EU 회원국 내에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도 4,500만 유로, 우리 돈 607억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주력 전차를 신속히 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실전 훈련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탈린그라드 전승 80주년 기념식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치즘의 현대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방 집단의 침략을 격퇴해야만 한다며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Нам снова угрожают немецкими танками «Леопард». И вновь собираются воевать с Россией на земле Украины руками последующей Гитлер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서방과 동맹국이 전쟁 1주년을 맞이해 준비하는 친우크라이나 행사를 빗바래게 할 계획이 있다며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친윤석열계가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간 결과가 나오자 김기현 후보를 앞세운 친윤석열계가 초조해진 분위기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안철수 후보는 친윤석열계의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가짜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제가 안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일 때 24시간 잠적해 윤 대통령이 분개했다며 나경원 전 의원과 똑같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직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친윤석열계의 이런 집중 공격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 친윤석열계로서는 초조해질 법한 상황입니다. 김기현과 안철수 두 후보는 어제도 누가 윤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는 이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시니까.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된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고 친이준석계 천하람 변호사가 선거에 뛰어든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절을 알아보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왔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는데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은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일기. 남영신 육군 총장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공간관리 부사관이 인수위 소속 사람과 천공이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각 주에는 자세한 정황도 적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육군 총장이 뒤쫓아와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귓속말을 했다. 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천공은 외모가 특이해 눈에 쉽게 띌 텐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총장은 부사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냐고 단호히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MBC와 통화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영신 총장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도 없고 남영신 총장한테 보고했던 분도 남영신 총장한테 허위 보고할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러 육참 총장 공간에 왔다는 주장은 작년 12월 김종대 전 의원이 처음 했습니다. 당시에 밝히지 않았던 출처가 새로 드러난 겁니다. 남영신 전 육참 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언론과 통화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공관을 둘러본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관련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그러나 끝까지 친모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 1부는 8개월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석 씨의 아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바꿔치기를 증명하기에 부족했고 신생아의 분리된 식별티 같은 간접 증거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식별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대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출산 자체를 부인했고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온 석 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결국 4번의 재판 끝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더 미궁에 빠진 셈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카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필리핀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려는 의도인데요. 추가 사용권을 얻은 군기지가 어딘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대만 부근의 루손섬과 남중국해 파라완의 군기지가 포함됐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이 3천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선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하는데요. 항공권의 4분의 3은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요. 홍콩 주민에게는 따로 8만 장을 준다고 합니다. 또 관광 바우처 100만 장을 배포해서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바에서 무료 음료수와 할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홍콩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걸어 잠근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7년 출시된 애플의 1세대 아이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가 직접 공개한 1세대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의 문을 연 기념비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미개봉 제품인 이 아이폰의 낙찰 금액은 5만 달러,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 경매에서는 미개봉 1세대 아이폰의 출시가의 66배인 39,339달러, 약 4,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년 9월 헝가리에 부임한 데이비드 프레스먼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헝가리 친정부 매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스먼 대사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UN 특별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데요. 일부 헝가리 친정부 매체들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헝가리를 도발한 것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프레스먼 대사를 여사라고 칭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르반 총리는 최근 동성애 혐오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아파트에 현지 시간 이일 밤 9시 45분쯤 러시아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폭격으로 아파트 건물 최소 8채가 피해를 받고 한 채는 완전히 붕괴됐으며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내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 이런 협박이 한 아파트에 전달됐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포르쉐 승용차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붙인 것으로 보이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 명의의 안내문이 주민들에게 전달됐는데요.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받은 이 포르쉐 차량 주인이 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해왔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해당 차량 주인은 주차 위반으로 강력 스티커가 부착되자 제거하는 데 수백만 원이 들었다며 더는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고요.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지인을 불러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 회의는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네요. 누리꾼들은 몇천 원이면 제거제 살 수 있어요 라며 비꼬기도 했고요. 주차장 막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조만간 반성문 쓰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를 유심히 보니 귀여운 손글씨로 아빠와 누렁이, 하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딸바보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재작년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차인데요. 최근 모습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한번 지우고 요즘은 이렇습니다. 엄마 차에는 낙서하지 않는다네요 라며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빠가 타고 있다는 글에 미소가 절로 나오죠. 누리꾼들은 주차돼 있는 거 봤어요. 운전석엔 아빠 자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좋은 차가 아닐까요 등의 흐뭇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소방대원의 손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발견된 곳이 영 특이한데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주 좁은 벽 틈 사이로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보이네요. 이 좁은 곳을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신기할 따름이죠. 옴짝달싹 못하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전동톱과 드릴 등의 도구를 꺼내 벽에 구멍을 냈고요. 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한 고양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구조된 이 고양이는 주인에게 가는 길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고양이에게 내장된 칩이 없어 주인을 찾을 수 없기에 구조대는 스스로 돌아가게 놓아줬고요. 애타는 주인이 온종일 고양이를 찾아 헤맨 끝에 무사히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된 동물입니다. 몸 전체가 분홍색인 비둘기인데요. 분홍색으로 염색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단체는 잘 날지 못하는 걸 보아 염색되기 전부터 영양실조 상태였을 것이라 말했고요. 이 비둘기가 아기 성별 확인 파티 소품으로 쓰이기 위해 염색됐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파티는 예비 부모가 병원에서 준 성별 종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지인들과 함께 열어보는데요. 이때 아들이나 딸을 의미하는 파란색과 분홍색의 소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구조단체는 이 비둘기를 씻기고 원래 색을 되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관문이 꽁꽁 얼어 도무지 열리지 않는데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출근하려던 직장인이 한파로 문이 얼어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출근은 무리인가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나가는 방법을 누리꾼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늦어지긴 했지만 따뜻한 물을 부어 얼음을 녹인 후에 간신히 출근이 가능했고요. 누리꾼들은 상사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 지각을 봐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부터 그런데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며 냉철한 분석도 잊지 않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